(11년) 만에 문을 연 레고랜드 테마파크. 트리오 외쳐주시면 빠르고 안전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온다고 그랬지만 실제 3월이 지날 때까지 많아야 80만 명이 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로봇이 테마인 그 파크임에도 정말로 리얼 로봇, 실질적인 로봇들을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위협합니다. 환경 수용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관광객들 늘리고 숙박시설도 늘려주고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더 심각해지는. 국내 정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친 그 개발 이익 목적 때문에 한 일종의 이제 부동산 투자라고 봐야 되나요? 부동산 개발의 어떤 실패 사례라고 봐야 될 겁니다. 원제로 나이너 러닝 스트리트 라인 라인업 웨이트. 라인업에 러닝 그래프 테크 호텔 프리 비아킬 로컬 마나티 세븐레이.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 지나 북쪽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나오는 작은 섬. 강원도 춘천 중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치에 성공한 첫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와 호텔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동아시아에선 두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레고랜드 코리아는 세계에서 10번째로 오픈을 하는 파크 리조트로서 총 레고를 테마로 한 총 7개의 클러스터와 40여 개의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저 자동차요. 자동차 운전하는 거. 제가 직접 운전하는 게 재밌었어요. 직접 운전하는 게 재밌었어요. 네 가지 주제로 꾸며진 호텔. 수천 개 레고 블록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고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한 번쯤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지입니다. 레고랜드 호텔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레고 브릭들이 어디에나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객실뿐만 아니라 로비에서도 이런 레고 풀이 위치가 되어 있고 가족들과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또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듯 보였던 레고랜드.
하지만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말 한마디가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강원도가 안고 있는 2,050억 원의 이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 신청의 목적입니다. 레고랜드는 외국 기업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아주 불공평한 계약 구조임에도 그동안 우리 강원도는 늘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원도가 출자한 주식회사인 중도개발공사의 경영 상태가 나쁘다며 법정 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 세운 회사로 종잣돈 2,050억 원을 빌렸습니다. 강원도가 보증을 섰기에 가능했습니다. 김 지사의 발표가 난 뒤 중도개발공사가 발행했던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즉 ABCP는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지방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은 거의 국채에 준하는 신용도가 있다라고 시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채권 시장의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뭔가 하면은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돈을 안 갚을 수 있는 가능성, 이 상존하는 시장인 거죠. 그런 신호들이 포착이 되면 투자자들이 이제 옥석을 가리지 않고 그냥 투자 자체를, 채권 매입 자체를 중단해버리는, 인수 자체를 중단해버리는 사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인 거죠. 대한민국 채권 시장을 뒤흔든 강원도의 2,050억 원 채무 보증. 공문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강원도가 기공식 하루 전인 2014년 11월 27일 작성한 확인서 한 장이 발단이 됐습니다. 2014년 11월 26일 날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딱 내려갖고 뭘 요구하냐면 이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됐다는 이 계약서를 가져와라. 난리가 났죠. 강원도도 뭐 마찬가지고. 뭐 착공식은 28일 날 한다고 지금 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다 동원해 놓고 했는데 멀리 있는 손님들이 안 오면 착공식을 못 하잖아요. 27일 날이어서야 한국투자증권이 계약서를 협약을 맺어갖고 그거를 확약서를 발행해 주는 거죠. 2,050억 대출 해주겠다 우리가 5.3%에. 그래서 27일 날 그걸 가지고 멀린 이 사람들은 추측하니까 28일 날 이 사람들이 춘천을 내려왔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레고랜드 사태가 시작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죠. 레고랜드 기반 시설 기공식이 무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거쳐야 할 도의회 심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의 8년 전 레고랜드 사업 감사보고서. (2,000억 원) 보증이 졸속으로 이뤄진 기록이 나옵니다. 감사원은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무보증은 도의회의 기본 역할인 행정 통제 기능을 무력화시킨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주의 촉구,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됩니다. 기반시설 착공식을 시작으로 이듬해에는 진입교량 착공식, 그 다음해에는 행사 정체조차 모호한 착공보고회, 이어 테마파크 착공식과 4년 뒤 테마파크 준공식까지 행사는 이어졌습니다. 레고랜드로만 5번의 착공식과 기공식, 준공 행사가 반복해서 열렸습니다. 이런 화려한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다른 출자자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강원도가 우선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것.
중도 땅을 매각해 레고랜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불확실한 계획까지. 이런 불리한 조건에 테마파크가 들어설 땅 38만여 제곱미터를 강원도가 100년 동안 공짜로 빌려주겠다고 한 겁니다. 또 전기와 상하수도, 진입 교량 등 모든 생활 기반 시설을 갖춰주고 1년 입장료 수입이 우리 돈 500억 원을 넘지 못하면 임대료까지 받지 않기로 합니다. 연간 예상 방문객 220만 명, 장밋빛 청사진만 난무했습니다. 5,600억 원이 투자돼 레고로 만든 놀이시설과 테마거리, 아울렛, 호텔, 워터파크가 들어섭니다. 레고랜드가 조성되면 일자리 1만 개가 창출됩니다. Chuncheon City is now located to the larger Seoul market with very easy access. It's located in a very beautiful surrounding. 올림픽 못지않게 강원도, 특히 춘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후 사업이 좌초위기를 겪을 때마다 국민의 세금, 지자체 예산이 끊임없이 투입됩니다. 레고랜드 측이 계속해 투자를 미루자 다급해진 강원도는 5년 전에 테마파크 공사비로 800억 원을 직접 지원하기까지 합니다. 수차례 설득 끝에 만난 중도개발공사 전 고위 간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강원도지사로 나오신 분이 계속적으로 레고랜드와 관련한 집착이 있었고 공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저쪽에 이용해가지고 저쪽에서 아마 자기네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선 강원도가 얻는 그러니까 전제 효과 플러스 중소기업 인근에 있는 땅값의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도 자기네들에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서 이런 이득이 생겼으니 그것을 2017년도에 나고야에서 아마 제가 결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기상을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사기획청이 입수한 법률자문 초안을 보면 예산 투입 결정에 업무상 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부 자료에서도 강원도지사와 이사들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형사처벌을 회피하려 고심한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강원도는 5년 전 800억 원을 지원했지만 지금까지도 담보 설정 등의 투자금 회수 조치는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래가치를 적용시켜가지고 머리 같은 보상해준다는 거는 그 법적으로 불가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건 불가하다. 수력을 주게 되면 증여가 되는데 당시 강원도 담당국장은 예산 지원 결정에 반발해 사표를 던졌습니다. 강현진 이사였던 분이 출근하라고 간다 머리 나가서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대표이사도 좀 말이 왜 바뀌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다시 계약이 이루어졌고 거의 수익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 800억을 그냥 지불하는 형식이 됐고 비슷한 증언은 강원도 관계자의 입에서도 나옵니다. 고용 창출하고 지금 이제 활성화하고 이런 목적인데 거기에 상응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달라 이렇게 된 거지 인센티브를. 레고랜드 측이 향후 개발로 얻어질 이익을 당시 가치로 환산해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한 의혹입니다.
이 같은 무리한 결정을 수용하기 이전부터 사업은 횡령과 배임, 뇌물 등 범죄로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총괄 대표였던 민모 전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BMW 등 고급 차량 리스료로 1억 2천만 원을 쓰고 접대비만 해도 10개월 동안 1억 원 넘게 사용합니다. 이 가운데 6천만 원 이상은 현찰로 챙기거나 계좌로 직접 입금받기도 했습니다. 렉서스랑 BMW 이분 사실 요즘은 5만 원짜리도 신용카드로 직접 써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결제를 할 때. 불가피한 경우들이 아니면 아마 직원들은 이렇게 못 썼을 거예요. 대표라는 이유 하나로 외제차 2대 운영하고 현금으로 접대비를 갖다 쓴다. 이거는 구멍가게 정도 회사에서도 요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수법을 통해 14억 원 이상 빼돌렸던 민모 씨. 결국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됐고 춘천시 전 부시장은 양주와 양복을 받은 뇌물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비리로 얼룩지는 상황에서 돌발 변수도 이어졌습니다. 중도에서 12,000개 이상의 유물이 출토되면서 공사 착공이 늦어진 겁니다. 춘천 분지에 소양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면서 형성된 하중도입니다. 그래서 그 하천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이 하중도에 이 주민이 살던 유적,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석기 시대 주민들이 살았던 흔적부터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삼국 시대, 그다음 이제 역사 시대 아마 이제 조선 시대까지 농사를 지셨던 그런 흔적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에 4년을 보냈고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문화재 보존 고기로 묶이면서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하단부로 약 100m 정도 내려갔거든요.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한테 제공했던 땅 중의 일부를 다시 강원도가 사들여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주차장 제공을 위해서. 그 땅을 매각했을 때 금액이 평당 34만 원 정도 됐거든요. 평당으로. 이걸 강원도가 300만 원을 주고 산 거잖아요. 말하자면 내 땅을 내가 300만 원을 주고 다시 사는 꼴이 된 거잖아요. 10배의 가격을 주고 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 시작 후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투입된 공적 재원을 따져봤습니다. 진입교량 860억, 토지 매입 1,000억 원, 문화재 발굴과 금융비용 등 중도개발공사 직접 투자액을 포함하면 최소 6,600억 원에서 많게는 7,000억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한 해 예산인 8조 원의 10% 가까운 돈이 외국계 기업 한 곳의 유치를 위해 춘천 중도에 투입된 셈입니다. 시사기획청이 단독 입수한 자료를 보면 레고랜드 측이 당국에 신고한 투자금은 1,800억 원 안팎입니다. 이 중 절반은 현물인 레고 조형물과 놀이기구로 추정되며 차관, 즉 빌린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절반 900억 원에서 강원도 지원액 800억 원을 빼면 남은 돈은 100억 원 수준입니다. 레고 측이 호텔 등에 최소 50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레고랜드의 투자 내역 등에 대해 입장을 요청했지만 협약 보완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부랴부랴 투자금 회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하고 협의하고 도하고도 협의해서 부지 매각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급선무기 때문에 저희가 듣기에는 사실은 아직 이제 완전 준공 상태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춘천시로부터 관광지 변경 승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실시계획인가 준공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이유는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을 충족을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에 매각한 41만여 제곱미터의 상업용지 잔금도 지금은 회수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땅을 사들였다는 기업체 몇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예, 어느 분이랑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분을 좀 만나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직접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주소밖에 몰라가지고 그래서 한번 좀 뵈려고 왔어요. 여기가 이제 공유 오피스라서 이분이 여기서 이제 상주를 하시는 건 아니어가지고요. 본업자지만 그가 주관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언제쯤 이거를 좀 개발을 하실지. 그 사람 제가 노트북 할게 그냥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대표님 전화번호를 좀 이렇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은 상업용지 매각대금 1,900억 원 가운데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들어온 건 700억 원 남짓. 아직도 잔금 1,200억 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상업용지를 낙찰받은 기업들은 상당수가 공유 오피스에 주소를 두고 있었는데 개발 계획이나 잔금을 치르겠다고 밝힌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부실매매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본금이 불과 한 1,000만 원 이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도저히 상식할 수 없는 그러한 업체들이었던 것이고 강원도에 정말로 사활이 걸린 관광 리조트 테마파크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업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는 곳에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레고랜드 사업 추진과 승인 과정 등을 묻기 위해 최문순 전 지사 측에 방송 직전까지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 퀵보이스로 연결되어 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자택까지 몇 차례 찾아갔지만 최 전 지사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귤은 일단은 탱글탱글해야 무게가 있어야 맛있고 또 토질이 물 빠짐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바닷가 쪽에 있는 귤이 맛있고 귤은 주먹보단 좀 작아야 돼요. 어린애 주먹 정도가 가장 상품성이고. 서귀포 예래마을 토박이 강민철 씨. 20년째 감귤 농사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예래마을의 강민철이라는 사람이고 예래 휴양령 주거단지 원토지주 대책협의회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강 씨는 마을에 들어서려던 외국 자본의 휴양형 주거단지를 마을 주민과 함께 10년 넘는 투쟁과 법적 소송을 벌여 중단시켰습니다.
예래동은 국내 1호 반딧불이 보호지역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자연생태 우수마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쁜 곳이 제주도면 제주도 제일 예쁜 곳이 예래동이다.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예쁜 곳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 360여 개가 되는 그 오름이 있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뒷산으로 돼 있는 오름이 있고 물이 흐르는 하천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렇게 다 갖춰진 곳이 제주도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곳을 이렇게 지키려고 이 일들을 해왔죠. 우리가 여기서 멱도 감고 여기 참개도 잡고 뭐 장어도 잡고 해서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뛰어놀던 곳이에요, 여기가 다. 그런데 이런 개발을 하면서 서서히 잠식당하는 그 위기감 같은 것이 너무 많았었죠.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JDC가 최초로 유치한 외국인 투자 지역이었습니다. 투자 규모만 2조 5천억 원. 74만여 제곱미터에 콘도와 호텔 2,500여 실, 카지노와 의료시설 등이 결합된 휴양 주거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관광 개발 분야 사상 최대의 외자 유치로 이목을 끌었던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기반 공사를 마치고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 공정률이 60%를 넘긴 상황에서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대법원이 주민 복지를 위한 유원지가 아닌데도 도시계획상의 유원지로 행정관청이 인허가한 건 잘못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외자 유치를 위해 끼워 맞추기식 행정을 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후 10년 가까이 방치된 건물.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JDC 측은 투자사 말레이시아 그룹에 1,250억 원을 배상해줬습니다. 도로, 교량, 그리고 이제 뭐 거기 상하수도가 기반 시설 해놓은 거를 철거를 하고 토지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적, 경제적 그 손실이 어마어마하죠. 저희가 추진하던 거를 지금 그냥 접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원만한 이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같은 투자 유치 실패 이후에도 제주도의 외자 유치 노력은 이어졌고 코로나 대유행 직전까지 중국 자본을 주축으로 한 외자 유치 열풍이 불었습니다. 지난 2011년 117건이던 제주 해외 투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158건까지 늘었고 그 가운데 중국이 113건, 70%를 차지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외자와 민자 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남은 투자진흥지구는 40곳에 면적은 1,200만여 제곱미터. 신고된 투자금 규모가 9조 2천억 원 수준인데 휴양업과 관광 호텔업이 전체의 95%가 넘습니다. 제주도 탐나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몇천 년 역사 중에 가장 한 5년 동안 핫했다. 지방 재정으로도 거의 이제 두 자리 숫자의 그 재원들이 증가가 됐고요. 인구 증가에도 가팔랐습니다. 호텔 사업, 또 부동산 콘도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었고요. 한 12조 정도의 돈이 지금 제주도의 그 관광개발 사업장이라든지 투자진흥지구에 투입이 됐다. 외자 유치에 성공했지만 운영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자 유치 모범 사례로 평가됐던 제주 신화역사공원에선 오폐수가 몇 차례 역류했고 신화역사공원 워터파크 개장 하루 만인 지난 4일 주변 도로로 오폐수가 흘러 넘쳤습니다.
지난달에도 2차례 오수가 흘러넘쳤는데 하수 처리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환경 파괴를 부르는 외자 유치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 의회는 22개 대규모 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조사까지 벌였습니다. 신화역사공원에서 오수 문제가 2018년에 한 달 사이에 4번 역류 현상이 벌어지면서 제주도에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 문제가 과연 일순간의 실수 문제인가 같이 머리를 맞춰 조사해 나가겠다 가지고 1년 3개월 동안 해나갔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 대규모 개발 사업장들이 뭔가 특화된 영역을 가져가지고 뭐 관광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 찾아가는 체험을 하든 다양한 놀이문화를 하는데 부동산 숙박 위주로만 접근하다 보기 때문에 경쟁력도 잃고 하나, 둘, 셋! 하지만 뒤늦은 조사였다는 게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중국 자본이 땅을 사들인 겁니다.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 낳지는 못했고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비어있는 제주도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되지 못하고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 그리고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이 싼 땅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환경적으로 중요한 곳, 이전까지는 개발이 될 수 없었던 곳 이런 곳들 중심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심각한 환경 파괴까지. 대부분의 투자가 호텔과 콘도, 분양형 숙박시설에만 집중되다 보니 객실 과잉 공급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3만 1,000개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최근 2022년 11월 기준으로 보면은 7만 8,000개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2배 넘게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중소형 숙박업소들은 초과 공급이 좀 더 심하고 제주 지역이 최대 수용할 수 있는 관광객 수를 감안했을 때 한 6만 실 정도 되고.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과 전망을 묻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거부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거를 인터뷰까지 하면서 막 부정적인 내용밖에 나갈 것도 없고 해가지고 조금 인터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너나 할 것 없이 나서는 외자유치. KBS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 투자 내역 60년치를 분석해봤습니다. 외국계 기업 등 6만 7천여 곳이 반세기 동안 국내에 자본을 투자했습니다. 평균 환율을 약 1,200원으로 계산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외자 유치를 추진하겠다며 신고한 전체 금액은 약 491조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도착 금액, 즉 실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 건 300조 원 안팎. 외자 100원을 유치하겠다 신고해놓고 실제 송금으로 이어진 건 61원. 투자 시차를 감안한다 해도 절반을 조금 넘긴 셈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들은 외국인 투자 유치 사실을 언론 등에 알릴 때 신고 금액, 향후 투자 계획을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사업이 성공했을 때 들어올 최대치다 보니 실제 들어오는 투자금은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이후에 어느 정도 투자금이 들어왔는지 공개하는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지자체들이
가가지고 해외 가가지고 MOU 맺고 사인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약정이라는 개념이고 그게 이제 신고액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체적으로 가가지고 하겠다는 의욕은 되게 강한데 그건 결국은 뭐냐면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중앙정부도 지금 힘든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 외국에 가서 투자를 끌어들인다라는 게 과연 역량이 될까라는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지자체 자세가 아직까지는 외부 환경, 외부 자금에 대한 그 부분이 글로벌 스탠다드는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뭐 많이 열심히 하시지만은 아무래도 그 세계적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큰 기업들의 퇴직 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더 지자체 그쪽에 좀 더 많이 좀 그 활용이 되시면 그 역량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투자 신고 대비 도착률은 서울시가 80%대로 가장 높았고 대부분의 지역이 60에서 7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 역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 집중됐다는 분석입니다. 눈에 띄는 건 제주특별자치도 31%, 전라북도 47%, 강원도가 27%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외제유치 전문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단체장 공약이 되면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현하려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단체장의 치적이 되고 다음 선거를 위한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부작용이 드러났지만 지자체들의 무리한 투자 유치 구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자 1,000억 원을 유치했다가 광역 기초단체가 함께 1,600억 원을 분담해 물어주기도 했습니다. 경남을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메카로 만들 마산 로봇랜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4년 전 문을 연 마산 로봇랜드. 연구센터와 부속시설 등을 포함해 3,60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민자 1,000억 원, 정부와 지자체가 2,600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저희가 22개의 어트랙션이 있는데요. 제일 인기가 많다는 거 하면 저희 스카이타워 자이로 드롭 스카이타워가 있고요. 공공체험관이 로봇 체험관이 8개가 있는데요. AI 인공지능 로봇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다음에 VR 체험, 그다음에 4D, IMAX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로봇 체험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룬 누적 방문객은 4년 동안 110만여 명. 연 평균 입장객이 3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실수로 1,400제곱미터 규모의 펜션 용지 한 곳을 제때 개발사에 제공하지 못했고 이를 빌미로 민간 사업자는 채무 불이행이 됐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대출금 50억 원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최근 2심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1심에 이어 경남도와 창원시의 책임이 인정돼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결국 추가로 1,660억 원을 물어줬습니다. 원금은 1,000억 원, 소송 지연이자만 600억 원이 넘습니다. 펜션 부지 공급 의무는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2단계 민간 사업의 적정한 진행을 위한
펜션 부지를 제공할 협력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도 민간 사업자의 주장 위주로 협약을 해석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두 지자체는 이와는 별도로 테마파크와 로봇재단 운영비로만 한 해 수십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도 없습니다. 자본금 50억 원이 잠식된 지는 이미 오래. 지금까지 쌓인 적자액은 초기 종잣돈의 10배가 넘는 514억 원. 독립 운영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마산 로봇랜드에 들어가는 비용은 경남도 50%, 창원시 50% 이렇게 분담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분도 50%고요. 테마파크가 손익분기점까지 오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난 손실금 부분을 보완을 해줘야 되니까 그게 아마 뭐 한 30억 정도, 양쪽에서 합하면 한 60억 가까이 2022년 기준으로. (3,300억) 전액 민자로 로봇랜드 주변에 호텔과 콘도를 지으려던 2단계 계획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 2단계 예정지는 방치된 지 오래입니다. 인근에 덩그러니 지어진 컨벤션 센터. 가동률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돈이 된다면 누구라도 하려고 하겠죠. 로봇 산업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중앙이나 지자체에서 많이 제시를 못 해주다 보니까 산업체 자체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조성을 해서 뭔가 이런 컨텐츠 개발에 기여를 하고 좀 더 발전을 하겠다는 이런 전망들을 못 가진 것 같아요.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단체장이나 의사 결정권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라지고 파헤쳐지는 현장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건 주민들 뿐입니다. 옛날에 그때 최지우하고 여기 와서 촬영할 때 촬영할 때 이게 그때는 이 최지우하고 배영주가 이 앞에 서서 둘이서 대화를 하고 얘기를 했지. 난 저 안에서 이제 배 몰고 가면서 운행할 때 저 겨울 연가 촬영했잖아요. 응, 이 앞에서 둘이서. 승선 10분 전입니다. 출발 10분 전이에요. 빨리 승선하세요. 자, 고객 여러분 빨리 승선하세요. 10분 전입니다. 자리 없어요. 빨리 타세요. 줄 서세요. 줄. 그러면 빵 하고 울린다이. 그럼 여기서 빵 하면은 저기서부터 뛰어오는 거야. 뛰어와가지고. 맞아. 서가지 않고 거기 몇 분 되는 것도 앉으려고. 기억도 잘하네. 아이 그럼. 20년 전 춘천 중도에서 배를 몰았던 최명순 선장. 옛 추억이 오늘도 그를 행복하게 합니다. 서민들이 하루에 저 뱃삭하고 이거 한 4천 얼마 내고 하루 온종일 그러니까 여 주말이면 저 미어 터졌어요. 사람이 전부 여 와서 시간 보내고 놀고 좋은 데랬지. 최 선장은 춘천 출신의 세계적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와 있었던 추억 보따리도 취재진에게 풀어놓습니다. 유일하게 이 보던 넓은데 잔디가 잘 돼 있는 데가 이 중도랬어요. 축구 선수들한테 빌려준 거예요. 선수들이 오면 우리가 실어 날라주거든 무료로. 그럼 그때 그 손흥민이가 뛰댕기던 게 눈에 선해요. 내가 운전을 하면 뒤에 와서 선장님 이거 나중에 해보면 안 돼 이러고 하대. 제 자식아 저리 가거라 이러고 했는데 그렇게 가가 잘 뛰었어.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애국이나 저러 되는 거 보니까 저럴라고 그때 뛴 모양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레고랜드가 들어오고 나서 역설적으로 옛 춘천 중도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더 많아졌습니다. 섬이라고 하는 데는 일단은 도심지하고 일단 격리되어 있고 독립된 공간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누구나 다 한번 캠핑 도구 가지고 가서 버너에다 불 붙여서 밥 한 끼 해먹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통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거, 그런 놀이 마당으로서의 그 공간적 성격이 아주 적격이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중도가 캠핑의 성지면서 그 당시에 유일할 수밖에 없는 놀이문화라고 저는 좀 레고랜드 쪽을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중도를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으로 좀 보존했으면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저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외자 유치를 주도했거나 공약으로 내건 단체장들은 모두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떠났습니다.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주민들. 그리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 건 이들이 묵묵히 내고 있는 세금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이었고 외자 유치였는지 사람들은 묻고 있습니다. KBS